네, 정윤회 문건 파동이 당사자들의 서로 엇갈린 주장 속에 점점 혼란스러운 양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환봉, 강현재 변호사, 그리고 정철 전 평론가와 함께 핵심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정윤회 파문을 저희들이 한 3가지 주제 정도로 나눠서 한번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지금 뭐 이제 정윤회 씨가 언론에 자기 입장을 이야기를 했고, 또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박지만 씨도 주요한 그 당사자 중에 하나인데, 네, 최근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 네. 그 역대 정권에 비춰봤을 때에 가까이 있는 분부터 가장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특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박 대통령이 측근 문제는 어떻게든 배제를 하려고 아마 최대한 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지만 씨의 처 되시는 변호사님이신데요. 그분이 뭐 얘기가 있다고 해서 아예 외부로 보내버렸던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아마 그러한 어떤 맥락에서 최대한 본인으로서는 정치로부터 좀 떠나 있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너무 가깝다 보니까 자꾸 구설수에 오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 법적인 마인드로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피해는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과연 계속 이렇게 그 침묵 모드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어떤 식으로 흘러나가는가에 따라서 약간 입장의 변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 취재 결과로 보면 이제 지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뭐 여러 번 접촉을 시도를 했는데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내가 말하면 논란이 커지니 손해를 보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입을 다물겠다. 지금 이런 입장을 좀 내놨고요. 또 다른 지인은 좀 큰 누나는 좀 무섭다. 이런 얘기도 과거에 했었다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무섭죠. 좀 아무리 혈육이라도 무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신 이후에 어떻게 처신을 하셨냐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같은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스스로를 관리를 철저히 했고 당선 이후에 당선 이후에 유일한 동생인 박지만 씨를 직접 둘이 만나지도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친인척 비리 얘기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민할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큰 누나의 어떤 생각에서 비춰보면은 박지만 씨 본인이 경거망동하다가는 뭐 큰일 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께 누가 될 게 뻔한 거죠. 근데 아까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정윤회 씨가 입을 열었고요. 문고리 3인방도 한 명, 2명씩 다 자기 변호를 하고 있고 조홍천 씨 입을 열었고. 근데 사실 정윤회 씨가 최초로 어떤 액션을 외부에 한 것이 박지만을 미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시사전호를 고소한 것. 이것이 첫 행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시작이 정윤회 씨와 박지만 씨로부터 됐기 때문에 박지만 씨가 언제까지 계속 함구할 수 있을지는 좀 그래서 저희가 오늘 박지만 씨 뭐 여러 번 한 사흘 이상 우리 기자들이 주변에서 박지만 씨 집이나 회사에서 취재를 하려고 대기도 하고 했는데 오늘 박지만 씨의 모습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관련 리포트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정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이 자신의 승용차인 검은색 벤츠를 타고 출근합니다. 차로 10분 거리인 논현동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대기하던 직원들이 취재진의 접근을 막습니다. 갈색 점퍼를 입은 지만 씨는 취재진을 보더니 그대로 뒤로 돌아 회사로 들어갑니다. 정윤회 씨 관련 질문 한 통만. 전자신문이 그러시면 안 되죠. 이틀 전 취재진을 피해 일찍 퇴근한 지만 씨는 어제는 빈 차만 회사로 보내 취재진을 따돌렸습니다. 정오쯤엔 혼자 걸어서 퇴근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고정현입니다. 지금 사흘 만에 간신히 저희들이 카메라로 포착을 하긴 했는데 옆모습만 좀 잡을 수 있었고요.
뭐 실제로 뭐 질문은 피하고 이렇게 좀 들어갔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본인이 뭔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그게 맞냐 틀리냐 여러 가지 말이 또 좀 번지지 않겠습니까? 눈덩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말을 참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누나를 좀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말씀들을 하셨지만 사실 이번 사건이 세계일보가 첫 보도를 한 이후에 정윤혜 씨하고 이제 조홍천 전 비서관들이 경쟁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하기 시작을 하고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사건 자체가 점점 이상하게 좀 꼬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보도에서는 뭐 정윤혜 대 박지만의 싸움이냐 그런 식으로까지 억측 보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상황에서 박지만 씨조차도 정말 자신이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식의 방침이라든가 한두 마디 말을 흘리게 될 경우에 네. 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제가 박지만 씨라도 일단은 관망을 하고 당장은 욕을 먹겠지만 당장은 일부 보도대로 뭐 정윤회 대 박지만의 싸움이냐 권력 암투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런 추측성 보도가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은 뒤로 물러나서 상황을 좀 지켜보고 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나는 처음부터 관련이 없었고 나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나중에 정리를 해주는 것이 낫지 지금 박지만 씨까지 어떤 입장 표명을 했다가는 이번 사태가 정말 해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정평론가 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박지만 씨가 청와대의 문건이 다량으로 유출돼 있다. 그리고 A4지 100장 정도가 나한테 와 있다 지금. 네. 이래서 이거를 청와대 정호성 비서관 그리고 김기춘 실장을 통해서 좀 조사를 해봐라. 네.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 또 남재준 국정원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일보가 또 뭐 청와대는 완전 소설이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 보도를 했죠. 이제 세계일보 보도 내용은 박지만 씨가 이제 자기에 관한 겁니다. 이번에 네. 정윤혜 씨가 아니라 자기에 관한 문건이 굉장히 많고 네. 그게 심지어 유출이 됐다. 네. 내 손에까지도 들어와 있다. 네. 그 분량이 100장 정도 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자기가 바로 제보를 했다라는 네. 건데요. 김기춘 비서실장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하고 네.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한테도 얘기했고 네. 정호성 비서관 정확히 3명이 언급돼 있습니다. 네. 제보를 했는데 뭐 어떻게 뭐 해결도 없고 뭐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더라. 네. 보도였었고요. 이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 쪽의 정호성 비서관은 자신은 한 번도 박지만 씨와 통화한 적이 없다. 통화한 적이 없다. 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또 지금 좀 말이 둘 중에 한 다르고. 명이 말이 네. 다른데 어쨌든 이 발은요. 네. 이 박지만 씨가 한 얘기가 아니라 네. 세계일보 보도를 통해서 나온 거라는 거. 그러니까 네. 박지만 씨가 직접 지금 언급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일단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평론가님 네.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것이 저도 이제 초반에 세계일보의 첫 단독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오늘자 세계일보 보도에서 박지만 씨한테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만약 정말 그 보도 자체가 박지만 씨에 대해 그 인터뷰를 했다면 채널A에서 보도를 요청했을 때도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도 당연히 응하셨겠죠. 근데 네. 채널A 인터뷰 요청에도 그렇게 일단 말을 안 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세계일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말을 하셨을까? 네. 과연 이것이 세계일보 기자가 정말 박지만 씨다 확인을 했을까가 의심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보도의 신빙성은 좀 뭐 의문을 표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아. 그러나 나아가서 뭐 이런 보도를 했는데 오히려 남재준 원장이 뭐 불가피한 이유로 갑자기 사퇴하게 됐다. 사실 남재준 국정원장이 사임하게 된 것은 서울시 간첩 공무원 관련해서 워낙 여론이 안 좋으니까 사퇴하게 되신 거거든요. 그 당시 네. 기사를 보게 되면 이미 3월부터 국정원이 간첩 조작이나 관여하고 잘못된 거 아니냐 해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5월 22일 날 사임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갑자기 그 박지만 회장이 제보를 했는데 오히려 남재준 원장이 그걸 조사하려다가 사임당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억측 보도를 하는 건 이거는 좀 세계일보가 좀 너무 좀 사실관계를 제대로 거쳤는지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일보가 나중에 뭐 다른 후속 보도를 예. 통해서 설명할 일일 것 같은데. 예, 저는 예. 조금 다르게 보는 게 우리가 당사자의 말과 행동보다는 네. 언론에서 하는 보도에 좀 더 네. 객관성과 신뢰성을 주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네. 왜 그러냐면은 언론도 역시 아주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당사자 확인 없이 정말 허위 사실을 보도하면 아시다시피 엄히 처벌되고 책임을 지거든요. 네. 그런 것까지 감수하고서 언론이 허위 사실을 할 가능성은 좀 그렇죠. 없기 때문에 예, 예. 일단 기자들이. 언론의 보도라고 하면 우리가 신뢰를 하는 건데 박지만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입을 꼭 다물고 있지만 만약에 세계일보의 기사 같은 것이 명백히 허위 사실이면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아까 박지만 씨가 입을 꼭 다물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저는 박지만 씨가 어떤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논란의 중심에 와 있고 네. 그리고 박지만 씨 본인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청와대 안에서 이 조응천 비서관만 해도 박지만 씨가 예전에 뭐 검찰에 네. 불미스러운
의심스러운 사건으로 이제 수사 연루됐을 때 담당했던 검사라는 인연이 있다는 거고. 그렇게 밝혔죠. 예, 그런 인연이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네. 소위 박지만 씨를 통한 인연으로 뭐 청와대에 들어왔을 수 있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 자체로. 네. 그리고 청와대 또 여러 인사들이 박지만 씨만이 문고리 3인방의 전행을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만 네. 씨 본인만 입을 뭐 안 열 뿐이지 박지만 씨가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내지는 청와대 내의 권력 암투에 한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네.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진술이나 전언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모두 정말 근거 없는 그 불도 안 뗐는데 나오는 연기일 것이냐라는 것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좀 반박하고 싶은데요. 네. 그 특히 이제 정호성 그 제1부속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네. 우리가 작년으로 시간을 돌려봤을 때에 네. 작년에 있었던 그 뭐 우리 그 검찰총장님의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네. 조선일보에 고소한다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고소를 안 했었죠. 네. 왜냐하면은 그 사건이 고소를 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른바 무고죄로 무고가 되는 정확히 거니까. 처벌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법적인 마인드의 법 로이어로 봤을 때는 바로 고소했다는 점이 있어가지고는 네. 잠깐 속보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을 압수수색을 지금 했습니다. 예, 박경장, 오전에는 박경장의 근무 중인 이제 도봉서와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 오후에 이제 정보분실을 압수수색을 지금 하는 장면입니다. 예. 여기 당초 2월 달에 저곳으로 갈 예정이었다. 그렇죠. 예. 네. 저기에 뭐 두 박스가 갔네, 어쨌든 뭐 그 이런 얘기가 장소입니다. 나왔던 예. 곳인데, 네, 맞습니다. 계속 말씀하시죠.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 본인이 책임이 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 고소를 했는 것이. 왜냐하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이 진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고소했던 지금 이재만 비서관이라든가 정호선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을 비롯해서 8명은 무고죄로 인지될 무고죄가 될 수밖에 수도 없는 있는. 것이고 그걸로 네. 해서 공무원으로부터 청와대로부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네. 반면에 거꾸로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이것이 허위다라고 밝혀진다고 하면은 결국 그러한 점에 있어가지고는 이와 같은 그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형사적인 책임, 이른바 피를 발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고 법적인 사건이 법적으로? 거라고 한다고 네, 하면은 네, 이 사건에 좀 전에 세계일보의 추후 보도에 대해서 그와 같은 어떤 명백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런 식으로 용기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신빙성의 싸움으로 검찰이 지금 밝혀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거론됐던 김기춘 실장, 그리고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네. 거론이 됐는데, 지금 물론 뭐 저희들이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남재준 국정원장의 경우는 사실 좀 민감하게 표현이 됐습니다. 마치 이 사건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10일 뒤에 사퇴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남재준 국정원장의 입장이나 어떤 그런 입장 표명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잘 읽어보면 정말로 남재준 국정원장이 박지만 씨한테 이 부탁을 받고 뭐를 하려다가 네. 또 다른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뭐 마치 그렇게 그런 뉘앙스가 좀 느껴지거든요. 기사 써져 그리고 있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남재준 전 원장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네. 밝혔다는 건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분이 10일 후에 사퇴하는 건 좀 이상하고 네. 10일 후에 본인이 사퇴할 거라는 걸 아는 사람이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수사해보겠다 뭐 이렇게 할 리도 없으니까 네. 10일 후에 사퇴가 남재준 원장 본인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사태일 기사가 가능성이 맞다라면? 있는 거죠. 이 기사가 네. 맞다면.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그 의문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저는 그 두 가지 남재준 그 국정원장과 그 조응천 전 네. 그 비서관에 대해서 공직기강 비서관. 비서관에 네.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남재준 그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변 변호사님이 얘기했는 대로 그거는 정말 이런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네. 작년에 대선 이후에 있었던 그런 문제 와중에 네. 사실은 사퇴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야권에서 굉장히 정적인 공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버티다가 결국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정치적 네. 책임을 지고 나갔는 것이지 네. 이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정말 의혹 제기에 불구하고 네. 아까 우리 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보면 조응천 비서관 같은 경우에 94년에 박지만 씨를 조사를 했다. 그럼
앞으로 그럼 검사가 조사를 하면 그 사람과 개인적인 연관이 생겨야 됩니까? 그 또한 과장인 것이라 생각하고 지금 조홍천 그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 오늘 언론에서 밝혔듯이 94년에 그렇게 만난 다음에 2004년인가 이거 캠프가 되면서 거기에서 처음 만났다라고 일단 그 조홍천 비서관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당신이군요. 뭐 이렇게 네네. 했다는 거죠. 네, 그 적어도 지금까지 나왔는 본인들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런 것도 어떤 부풀려진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당사자들이 아직 입을 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의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지 관심인데요.